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긴 한데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면이 있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고 만만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착하게 살고 손해만 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의 말과 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상황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편한 상황을 반드시 피하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경우라도 사이가 멀어질까봐 싫은 일도 참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다람쥐나 사슴 등 초식 동물들이 맹수들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선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피하고자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 세계의 호랑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불편한 상황에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강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해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착하지만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착하지만 강한 사람과 호랑이의 차이점은 아무에게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례하거나 경우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때로는 거절하고 불편함에 맞서는 사람이 착하지만 강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즉, 내가 싫거나 하기 힘든 일은 싫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사람은 나약한 동물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협상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상대 측의 말대로 따라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안은 거절해야 하는 것처럼 많은 인간관계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않으면 다루기 쉽고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불편함을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착하지만 강하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소신 있고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착하지만 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자신만의 선이 있습니다. 이에 선을 넘는 경우에는 할 말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자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선을 넘지 않을 때에는 굳이 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고 온화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저없이 말하기 때문에 착하지만 강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소신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참을지 말지 고민되는 순간 힘을 발휘합니다.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고 이는 눈빛과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눈빛은 소신으로부터 나오고 그 사람의 태도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내가 자기 주장이 약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여유 있게 행동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의 선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여유롭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실물을 볼 수 없지만 물건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유명하고 큰 회사나 브랜드의 제품을 그 회사의 품질이나 서비스를 믿고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처음 보는 회사의 제품이나 노점상에서 파는 물건을 눈으로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물건의 품질이나 결함에 대한 보장이나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라는 것은 보장된 가치를 의미하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힘이 실리게 됩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이유도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과 서비스 등을 제공해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지지를 얻습니다. 다만 신뢰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를 끼친다면 더 이상 지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나의 이득과 바꾸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큰 신뢰에는 큰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꾸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지지가 따르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도 쉽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며 사랑스럽고 온순하고, 다른 한 마리는 매우 사납고 성질이 나쁘며 매사에 부정적인 녀석입니다. 이 두 녀석이 제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그러자 부처님이 침묵을 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실력이 좋고 어떤 일이든 남들보다 잘해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소신 있고 여유로운 사람,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어디서나 우아하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